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요. 미국 국가안보용으로 특별히 만든 AI 클로드 거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랄까 기술 시연 같은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최첨단 AI가 이제는 접근이 정말 어려웠던 영역,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기밀 환경, 국가 안보 분야에 직접 쓰이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탄이요? 네, 이게 그냥 기술이 발전했다 이걸 넘어서 AI의 역할이나 안정성 문제, 또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클로드 거부, 이게 정확히 뭔가요? 기존 모델하고는 이름만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자료들을 보면 실제 미국 국가 안보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 또 피드백을 직접 받아서 완전히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맞춤 제작? 네, 그래서 이미 최고 등급 기밀 환경에서 사용 중이고 접근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고요. 허가된 사람만 쓸 수 있겠군요. 성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개선된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기존 AI들은 좀 민감하거나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분석해달라고 하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안전 기능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근데 클로드 거부는 승인된 기밀 정보에 한해서는 그 분석 요청을 거부하는 비율을 아주 크게 낮췄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실제 정보 분석가들이 AI 쓰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인데 그걸 해결한 셈이죠. 와, 그냥 성능만 높인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진짜 불편했던 점을 딱 집어서 개선했네요. 네, 그렇죠. 또 있어요. 국방이나 정보 분야에서 쓰는 특수 용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복잡한 보고서 양식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전 모델들이랑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정보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맥락까지 파악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요약이 가능해진 거죠. 맥락 파악이라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특정 외국어나 방언, 심지어는 암호화된 통신 패턴 같은 것도 분석 능력이 강화됐다고 해요. 이건 첩부 분석 같은 분야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로그 분석 능력 개선된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와, 진짜 뭐랄까 국가 안보 작전을 위한 맞춤 도구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전략 기획부터 작전 지원, 정보 분석, 위협 평가까지 핵심 업무를 다 지원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AI를 그것도 국가 안보에 쓴다니 사실 딱 들으면 안전성 문제가 제일 먼저 걱정되긴 하거든요. 엔트로픽 측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엔트로픽은 상업용 클로드 모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수준의 아주 엄격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히고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 제한 장치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하는데. 국가 안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일부 가드레일은 민간용 모델보다는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뒀다는 겁니다. 아, 가드레일 완화요. 그게 좀 걱정되는 지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합법적 임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우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요. 그래서 엔트로픽도 이걸 의식했는지 절대 금지 조항을 아주 명확하게 내세웠어요. 절대 금지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를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걸 돕는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직접 실행한다거나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린다거나 이런 건 클로드 거부로도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선은 확실히 넘지 않겠다. 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으로 딱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최고 등급 기밀 환경에서 운영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통제나 데이터 암호화 같은 보안 조치는 민간용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될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엔트로픽이 자체적으로 만든 AI 안전 레벨, ASL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적용한다고 해요. ASL이요? 그건 뭔가요? 이게 생물학 실험실 안전 등급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따라서 보안 수준을 다르게 관리하는 체계인 거죠. 클로드 거부는 당연히 높은 등급으로 관리되겠죠.
아, 단계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선은 확실히 긋고 나머지는 임무 특성에 맞춰서 조정하되 관리는 더 철저히 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트로픽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데는 역시 사업적인 이유도 크겠죠.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구글하고 파트너십도 맺었더라고요. 물론이죠. 안정적인 정부 계약만큼 AI 기업한테 매력적인 수익원은 또 없으니까요.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엔트로픽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다른 기업들도요? 그럼요. 이미 오픈 AI나 메타, 구글, 뭐 코이어 같은 다른 빅테크 AI 기업들도 국반이나 정부기관 계약 따내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클로드 거부의 등장은 엔트로픽이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선언 같은 거고요. 더 크게 보면 미국이랑 중국 중심으로 벌어지는 AI 기술 패권 경쟁, 그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하는 현상인 거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이게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거의 뭐 전략 경쟁의 일환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술 발전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엔트로픽이 레딧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모델 훈련에 썼다는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소송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로드 거부처럼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정보와의 신뢰가 생명인 그런 파트너십을 막 강화하려는 이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신뢰가 중요하죠. 네,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법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소송 결과가 엔트로픽한테 좀 불리하게 나온다. 그러면 정부 파트너로서의 평판이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게 결국 뭘 보여주냐면 AI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그 속도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가치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까지 다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엔트로픽의 클로드 거부를 통해서 AI가 이제 국가 안보라는 아주 민감한 영역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특정 요구에 맞춰 고도로 맞춤 제작되고 또 그에 따른 안전장치 역시 굉장히 복잡한 고민 속에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AI가 더 이상 연구실이나 뭐 상업적인 서비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클로드 거부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AI의 능력은 계속해서 더 발전할 텐데 그 강력한 힘을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기술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고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